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솔루션 김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의 두 번째 엔제 시리즈 체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대체 어떤 소재의 내용이 들어있느냐? 자, 여러분 체이스는요. 첫 번째, 요거 이제 유전에 관련된 파트잖아. 그치? 자, DNA 상대량, 세포 분열 그림 있고 DNA 상대량 표 있고 이런 문제들에 해당될 거고, 대립유전자는 대립유전자가 기호로 가려져 있고 누구랑 누가 서로 대립유전자인지, 상동 염색체는 뭔지 이런 거 가리는 문제에 해당될 거예요. 염색체와 유전자, 핵형 그림이 나와 있고 조금 어려운 핵형 분석 문제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핵형 분석 그림이랑 옆에 표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융합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5번은 여러분 이제 제목만 봐도 알 거야. 근수축 문제, 그 다음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기 이제 담아놨어요. 자, 왜 중요할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 소재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준킬러라고 얘기하지, 준킬러. 자, 선생님이 이제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가계도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다인자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돌연변이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생명과학 공부를 하면서 수능 직전에 나한테 선생님, 전 골격근의 수축은 포기했어요. 아니, 흥분의 전도 전달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DNA 상대량은 안 하려고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구나 다 시도하고 그다음 풀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더라고. 자, 봐. 잠깐 2번을 접고 3번으로 먼저 넘어가 보자면, 얘들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겠지. 근데 공부를 잘해도 꼭 자기의 실력을 모두 시험 시간에 다 드러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하거나 문제풀이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한 문제에서 삐끗해서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고 나면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시험을 끝내는 경우도 선생님은 참 많이 봤어요. 그때 이 준킬러 너무 중요해. 자,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보는데 1페이지를 풀고 2페이지를 딱 넘겼어. 거기 딱 DNA 상대량 문제가 있는 거야. 당연히 풀겠지? B킬러는 다 풀었을 거고 이제 준킬러 풀어야지 하고선 준킬러 풀어야지 하고 그 문제부터 건드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만큼 안 풀려. 그럼 여러분 당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풀다가 돌연변이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 얘는 원래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고선 대충 찍어볼까? 라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다고. 근데 근수축 문제나 DNA 상대량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분명히 가계도나 돌연변이보단 먼저 손을 대요. 그리고 잘 포기하지 못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풀지 못했을 때 심리적 타격감 또는 시간의 소비가 생각보다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전반적인 30분의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 거라면 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훨씬 더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킬러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준킬러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난이도를 생각했지만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왜? 지금 현재 수능은요. 킬러 한두 문제로 등급컷을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등급컷을 조절하기 위해 준킬러 난이도가 어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보통 돌연변이나 가계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가계도 쉬운 문제 주고 돌연변이 생각보다 평이한 문제를 준 다음에 전도 속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과는 다른 핵형 분석 문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 문제 정답률이 되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는 준킬러를 기대하지만 알고 보면 킬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소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최근엔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자, 쉬운 기출변형 문제 100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실력이 늘어날까요? 물론 처음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학습입니다. 기출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익힐 걸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하지만 이것만으론 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엔제엔 기출문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 엔제를 구성할 때 1번과 2번, 그 다음 2번과 3번이 조금씩이라도 달랐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재에서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 라는 마음가짐. 그럴 수도 있구나. 나만 못 푸는 게 아닐 수 있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야 라는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베이스 OT를 찍을 때 자, 이건 비킬러 소재이긴 하지만 6월, 9월이 아니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뭔가 정답률이 낮을 수 있는 그런 비킬러도 대비할 수 있는 엔제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고 많이 틀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나 봐.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분명 선생님은 얘기를 했어. 그렇다고 100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아. 당연히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그 다음에 좀 다른 데선 보기 힘들 것 같은 신유형 자료 해석 형태가 좀 다른 문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최대한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미리 수능을 보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문항을 선별했고 그 다음에 배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엔제를 공부하면서 답만 맞추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해설지가 너무 불친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해설지를 만들 때 친절하지 않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그래서 궁금하면 강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강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엔제 너무너무 많을 거야. 그런데 엔제가 있잖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뭐라고 할까?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엔제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려면 전 강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풀지 않아도 답을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 또는 3분이면 풀 문제를 내가 5분 만에 풀어도 엔제니까 모의고사가 아니니까 시간의 제약을 좀 덜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 잘 풀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해결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풀고 당연히 먼저 스스로 풀어야겠지. 스스로 풀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내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빠뜨린 조건은 없는가? 이런 건 실수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여기서 이런 논리를 쓰니까 바로 이렇게 풀리는구나. 뭔가 강의와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얻을 걸 최대한 얻어가야지만 이 엔제가 제대로 활용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해설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썼어요. 책만 가지고 끝내는 그런 이제 엔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처음에 혼자 풀고 반드시 강의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의 풀이랑 비교를 한 후 챙길 걸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배웠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여러분들 수능 근처가 됐거나 아니면 9월 모평을 대비해 한 번쯤 내 기억을 되살리고 싶을 때 이 엔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이후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요. 아무래도 수동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내가 푼단 말이야. 내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당시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에 따라 내가 강화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에 내가 초반에 풀었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직전에는 다시 모의고사에서 약간 벗어나서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걸 뭔가 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엔제를 다시 한번 활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왜? 선생님은 다양성을 중시하니까. 다양한 문제를 골고루 실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분명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엔제의 특징은 뭐냐면 1번을 공부했어. 그걸로 2번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게 나오네. 뭐야 또 있어? 2번을 공부했어. 3번을 풀었는데 뭐야 여긴 또 이게 있어? 이건 또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실패의 경험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 수능 보는 날 분명히 성공의 경험을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 틀리는 거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어요.
이 성적으로 여러분 대학 갈 거 아니잖아? 6월, 9월 모평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없어요. 수능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하더라도 전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경험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 볼 때는 무난하게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든 엔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열심히 풀고 강의를 보면서 가져갈 걸 다 가져가서 결국 우리 수능날 웃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엔제를 소개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렸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의 엔제를 선택하고 실제로 실력이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모두 1강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